어두운 방, 서류와 고지서가 쌓인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이기만 씨. 이기만 씨와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은퇴 후 노후 자금 지키려고 시작한 갭투자.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왜 저만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60세 이기만 씨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기만 씨 소개. 60세 35년 직장 생활을 마친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약 3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했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지.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런 이기만 씨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유혹.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창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 야, 요즘 갭투자가 대세야. 우리 같은 나이에도 할 수 있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임대 놓으면 월세도 챙기고 일석이조지. 나는 벌써 2억 벌었어. 김하나, 너도 빨리 시작해. 특히 동창 중 한 명인 김부자의 성공담이 강렬했습니다. 작년에 갭투자로 시작해서 벌써 집 3채야. 월세만 400만원씩 들어와. 퇴직하고도 월급쟁이보다 잘 살고 있어. 마음의 변화. 처음에는 투자는 위험해라고 생각했던 이기만 씨. 하지만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3억으로 그냥 저축만 하면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아내는 걱정했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은 계속됐죠.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투자 물건 선정. 김부자 씨가 추천한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겉보기에는 조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원. 전세 3억 6천만원, 전세가율 80%. 신축이라 전세 수요 많고 1, 2년 뒤면 5억은 넘어갈 거야. 투자 실행. 이기만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본인 자금 3억 원, 대출 1억 5천만 원으로 매수. 전세 3억 6천만 원을 받아 갭 9천만 원으로 시작. 이렇게 하면 내 돈은 9천만 원만 들어가고 집값 오르면 차익도 생기고 월세 전환하면 수익도 날 수 있어. 초기의 만족. 친구들의 부러움. 역시 안목 있어. 몇 년 뒤에 2배는 먹을 거야. 우리도 이기만이 보고 배워야겠다. 이기만 씨도 뿌듯했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투자도 별거 아니네. 1년 후 상황 급변.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 기준금리 연 3.5%까지 상승. 대출 이자가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급등. 아니,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부동산 시장 침체.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이었습니다. 매수가 4억 5천에서 시세 4억 정도로 하락. 주변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할인 판매. 잠깐 이상하다.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구. 결정타는 세입자로부터 날아온 연락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 빼주세요. 패닉 상황. 집을 팔려고 해봤지만 매도 시세 4억 원,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 원, 대출 잔액 1억 4천만 원, 각종 세금과 수수료. 계산해보니 집을 팔아도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집을 팔아도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가족과의 갈등. 아내는 당신 퇴직금은 안전하게 쓰자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 왜 무리하셨어요? 저희한테까지 부담 주실 거예요. 이기만 씨는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어가며 버텼지만 매달 이자만 80만원씩 나가니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절. 6개월을 더 버텨봤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매도가 3억 8천만원 추가 하락. 전세 보증금 3억 6천만원 반환. 대출 1억 4천만원 상환. 세금 수수료 등
최종 손실 1억 2천만 원. 퇴직금 3억 중 1억 2천만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 절망에 빠진 이기만 씨는 갭투자를 추천했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아, 나 완전히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충격적인 반전. 그런데 김부자 씨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부자, 나는 작년에 다 팔고 나왔어.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이기만은 뭐? 그럼 나한테 추천할 때는 왜? 김부자는 야, 투자의 책임은 각자 지는 거지. 왜 나를 원망해? 나도 내 돈으로 투자한 건데. 알고 보니 김부자 씨는 이미 2022년 초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기만 씨만 혼자 물린 것이었죠. 더 큰 충격.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애초에 갭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일부는 이미 손절하고 나온 상태. 성공담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거짓이었음.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구나. 현실 직시.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 쉬고 있는 이기만 씨. 이기만 씨는 깨달았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 갭 투자 누군가에겐 기회였지만 저에겐 올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노후 자금으로는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마세요. 확실하다는 투자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때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아내, 그래도 당신 건강은 남았잖아요. 이제 그걸 지켜야죠. 이기만은 미안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조용히 살자. 아내, 남은 돈으로도 충분해요.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니까. 최종 메시지. 노후의 진짜 투자는 건강과 가족입니다. 이기만 씨의 현재. 지금은 남은 1억 8천만 원을 예금과 안전한 펀드에 나누어 넣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없지만 매일 밤 잠은 잘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갭 투자 성공률 실제로는 30% 미만. 2022년에서 2023년 갭 투자 실패 사례 급증. 노후 자금은 안전자산 70% 이상 권장.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지켜지길 바랍니다.